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책을 읽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디테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문법 수업을 하면서 자주 연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어떤 조금 부가적으로 뭔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뭐 기본 뼈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문장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숏폼 유행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굉장히 감각적인 영상에만 치우쳐졌다든지 어른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은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디테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어쩌다가 그랬는지, 어떤 상태에서 그랬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의력을 집중을 해서 무엇인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디테일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여태 전해오면서 이런 영어 교육의 흐름은 처음에 왜에서 출발했다라고 자주 강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왜 이런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들로 우리의 영어 학습 시간을 채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단어는 외우지만 그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어떤 맥락을 모른 채로 외우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문법의 법칙을 알아서 시험 스킬만 익힌다든지 이런 어떤 시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좀 한계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콘텐츠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제 교습소를 운영할 때 이제 뭐 옆에 학원에서는 뭐 4시간씩 주말에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시험 준비를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건네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참 갑갑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렇게 스킬만을 배우는 그런 영어 학습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콘텐츠 영어에 눈을 뜨게 된 것도 왜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 왜 교육을 하고 싶어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엄마표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키워주거나 그리고 뭔가 학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어떻게 됐다, 무엇이 무엇이다, 혹은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이런 문장을 익힌다고 했을 때 뼈대에만 지나치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디테일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영어책을 읽든지 국어책을 읽든지 그리고 어떤 학습을 하든지 이런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주의를 집중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문해력이나 청해력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 2글자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읽을 때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줄줄줄줄 읽어서는 잘 캐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처음에 영어를 흘려듣기 할 때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놓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에는 조금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 위주로 대략적인 줄거리를 캐치하는 것도 뭐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모국어, 이제 국어 능력을 키울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뭔가 이제 뇌를 써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에는 이런 디테일에 주목해서 관찰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주의력을 훈련시키고 문해력도 키워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거나 학습을 시키거나 하실 때에는요, 이런 수식어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이제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부모님들께서 아이하고 책을 읽으시다가 이게 언제 일어났었던 거지? 하고 아이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보다는 엄마가 먼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셔도 아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던 거지? 혹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라든지 뭘 하려던 것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읽는 그것이 어떤 학습의 대상이든지 거기에 디테일을 담아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와 더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도모하시고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육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흘려듣기를 하거나 영어 집중 듣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키워진 이후에 학습에 들어가는 교과라든지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부에 있어서는 이런 디테일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영어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디테일에 주목할 정도의 어떤 노출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영어에 있어서는요, 이런 디테일에 조금 여유롭게 가셔도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처음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는 뭐 그런 디테일을 놓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너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급급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디테일에 너무 많이 주의를 기울이시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훈련시키시려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즐겁게 영어에 빠져드는 그런 몰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영어 노출이 한 2년, 3년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좀 디테일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때에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혹은 문제집을 좀 사용하시거나 영어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초반에 너무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을 찾아가시다 보면은 그것은 오히려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영어 노출이 초반이신 분들은 조금 의미 있게 담아두셔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말 모국어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영역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모국어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모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세하게 이제 초반부터 초등 저학년, 중학년인데 너무 자세하게 엄마가 옆에서 코치코치 막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는 상황에서도 연출이 된다면 아이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에 그런 디테일에 신경 쓰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학습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냥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학습과 습득, 자연스러운 유창성을 습득하는 과정과 어우러져서 돌아갈 때에는 나중에 이 영어나 국어의 이제 노출량이나 학습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었을 때 이게 맞물려지면서 굉장히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을 탐색하고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유창성과 정확한 어떤 디테일의 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건 국어를 배우건 그리고 학습을 하건 정말 중요한 이 디테일의 힘이 유창성을 훼손하지 않고 부모와 아주 따뜻한 정서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말로 좀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력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